어떤 사람들이 좀 만만할까요? 라고 하면 이제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유독 특징이 있겠죠. 어떤 특징들이 있을 텐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어릴 때 이제 10대, 20대 때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죄송하다라고 했었어요. 죄송한데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죄송한데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저 자신이 너무 죄송한 거야. 나의 존재가 항상 죄송해. 내가 여기서 같이 숨 쉬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한 거야. 그래서 항상 너무나 제가 죄송해 했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떤 선배가 된 후에도 후배들을 보니까 하나도 불편한 일이 아니라 자꾸 죄송하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게 익숙한 거예요. 항상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는 게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혹시나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폐를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 검열과 그리고 상대를 향한 배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피해 주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너무 쪼그라드는 거죠. 존재감이 너무 줄어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너무 자주 웃는다는 것입니다. 웃는 건 좋은 거죠.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도 있는데요. 좋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너무 불편한 상황인데 그때조차 웃어요. 왜? 내가 너무 불편한데 내가 지금 이 말에 웃지 않으면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 나 때문에 이 분위기가 불편해질까 봐. 자기는 우선순위 없어요. 항상 남이 우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해줘야지.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한번 그래서 나는 정말 뭐가 불편하지? 그래서 나는 왜 불편했지? 이게 정말 내가 흔쾌히 해주고 싶은 게 맞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제대로 화를 내고 싶다, 잘 화를 내고 싶다라는 거를 한번 뒤집으면 사실은 그러면 화를 못 내는 건 어떤 걸까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고자 하는 말의 이상향이 되게 높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또박또박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내가 화를 잘 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누구에게 갑자기 얻어맞았어요. 그러면 얻어맞은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내가 몸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에 죽방을 날릴 수 있나요? 절대 못해요. 그거는 정말 숙련된 거의 뭐 금메달리스트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싱으로 거의 뭐 세계를 제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확 들으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어요. 왜? 생각지도 못한 공격을 당했으니까. 화를 잘 못 내신다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가 났을 때 자기가 즉각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대본을 하나 만드시면 좋아요. 템플릿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가끔 무례한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을 그냥 돌려주는 게 저의 템플릿이에요. 저의 그냥 기본 대본이에요. 그냥 툭 치면 탁 하고 나오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아, 그렇게 생겼다고 하시다니요? 라고 그냥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너무 대단한 말을 하겠다, 너무 똑부러진 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을 돌려준다든지 그 말은 저에게 너무 상처가 되는데요? 라고 한다든지 자기가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응의 말하기를 한번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적이 예전에 많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었고 잘 모르겠는데 돌이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야, 그 사람 나를 되게 비꼬은 거였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제대로 말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보통 왜 화가 나고 왜 속상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 내가 바보 같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에게 2차 가해를 해요. 너는 정말 바보구나. 너는 정말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공격한다는 거죠. 분명히 공격받아야 하는 사람은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론 중에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뭇잎을 한번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무늬가 반복된다는 게 프랙탈 이론이래요. 작은 것들의 반복의 합이 결국은 큰 것을 이룬다는 것이죠. 한 번 있었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나 비슷한 일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꼭 한번 대본을 써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러면 그걸 한번 써보면서 내가 치유가 돼요. 카타르시스가 생겨요. 아, 다음엔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다. 또는 대본 쓰는 것까지는 거추장스러우면 한번 말로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걸 쓰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하고 쓴 후에 내가 한번 또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못했지만 마치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 뇌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을 한번 한 상태에서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또 그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후련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자기 표현을 할 때 후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후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오히려 대부분 다 실패해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질 때 내가 후련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면 저는 오히려 안 해요. 후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어야 돼요. 어떤 말을 할 때 모든 말들은 부모에게 말하든 자식에게 말하든 친구에게 말하든 내가 너무 걱정이 돼. 그래서 너에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내가 미치겠어. 내가 너한테 진짜 꼭 이 얘기를 해야지만 내가 오늘 발 뻗고 자겠다.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표현은 내가 나에게 이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후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정말 다정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친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날 괴롭히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자세히 보면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도의 배려심이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감정의 와이파이를 항상 켜놓고 감정의 안테나가 항상 100%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당연히 보이는 게 많죠.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어서 나는 취약한 사람이어서 나는 이 세상에 맞지 않는 나는 정말 초식동물 같은 너무너무 최약체라서 내가 불편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는 너무나 고도의 지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나 배려심이 극도로 있는 사람,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또 좋은 사람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신경 쓰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구나. 그걸 먼저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어릴 때 저 자신을 너무 많이 미워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배려하고 제가 너무 불편한 소리를 못하다 보니까 나라는 인간이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나는 호구야,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기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서 힘든 거야. 참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게 참 어렵구나. 나를 긍정하는 데서 그러면 개선점이 뭘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건설적으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책감을 느낄 때, 내가 너무너무 생색내고 싶을 때, 내가 너무너무 불쾌할 때 최소한 웃지 말아보자. 최소한 내가 한번 너무 불쾌할 때는 한번 그때그때 써먹을 수 있는 대본을 써보자. 최소한 그때는 내가 한번 선의의 거짓말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연습법을 일상에서 써먹어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거절을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를 둘러싼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